피부양자 탈락돼서 건보료 내고 있는데 감면이 끝난다는 건 처음 듣는다. 지금 감면받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감면 끝나면 건보료가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 건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2년 9월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신 31만 명 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사실은 깎인 금액이에요. 원래 내셔야 할 금액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올해 8월에 완전히 끝나요. 끝나는 순간 매달 내시는 건보료가 2배,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연간 200만 원 넘게 추가 부담이 생기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서 탈락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8월 전에 준비하시면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경감이 끝나면 건보료가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하는 법. 셋째, 8월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행동. 특히 다시 피부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이미 계속가입이라는 제도까지 쉽게 풀어드리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왜 이렇게 된 건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2022년 9월 전에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시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기준이 갑자기 2천만 원 이하로 확 낮아졌습니다. 1,400만 원이나 깎인 거예요. 국민연금을 매달 17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이라면 연간으로 2,040만 원이에요. 기준을 40만 원 넘기니까 바로 탈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본인만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 기준으로 탈락하시면 배우자분도 같이 탈락하세요. 이걸 동반 탈락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배우자분까지 기업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정부도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31만 명이 한꺼번에 탈락했으니까요. 그래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경감제도를 만들었어요. 첫 해에는 80%를 깎아줬고 둘째 해에는 60%, 셋째 해에는 40%, 올해 네 번째에는 20%만 깎아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면폭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 경감제도가 올해 8월에 완전히 종료된다는 겁니다. 8월 이후부터는 감면 없이 건보료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1억 원이고 금융소득까지 합쳐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원래 건보료가 매달 약 15만 원이에요. 지금은 20% 깎여서 12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 거예요. 8월이 지나면 15만 원을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매달 3만 원 차인데 연간으로 치면 36만 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탈락하신 경우라면 합산으로 연간 70만 원 이상이 더 나가는 겁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으신 분은 연간 200만 원 넘게 추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경감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고지서에 경감 적용이라고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금액만 보시고 넘기시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받고 계셨는데 그게 끝나는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4세 되시는 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남편 영호 씨와 함께 사세요. 영호 씨가 35년 다니던 공기업에서 2020년에 퇴직하셨고 국민연금을 매달 180만 원씩 받고 계셨어요. 부부가 따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 순자 씨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아파트 한 채, 정기예금 좀 있으시고 그걸로 이자 소득이 조금 나오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큰아들 민호 씨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부부 둘 다요.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상태였어요. 영호 씨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었지만 예전 기준인 3,4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2022년 9월에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영호 씨, 국민연금이 연간 2,160만 원이라 기준을 160만 원 넘긴 거예요. 탈락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순자 씨도 동반 탈락이에요. 순자 씨가 영호 씨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래? 영호 씨도 당황하셨어요. 아, 피부양자에서 빠졌나 보다.
근데 첫 해에는 80% 깎아준다고 쓰여있네? 별로 안 나오겠지 뭐. 실제로 첫 해에는 80%를 깎아줬으니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매달 3만 원도 안 됐어요. 순자 씨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시면서 넘기셨습니다. 둘째 해에 60% 감면이 되니까 좀 올랐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셋째 해 40% 감면 서서히 오르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문제는 올해였어요. 감면율이 20%로 줄면서 부부 합산 건보료가 매달 15만 원 가까이 나온 겁니다. 순자 씨가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민호야, 건보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어. 뭔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민호 씨가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고는 더 놀랐어요. 엄마,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20% 깎아주는 건데 그것도 올해 8월까지만이에요. 8월 지나면 아예 안 깎아줘요. 원래 금액을 다 내셔야 해요. 순자 씨가 물으셨어요. 원래 금액이 얼마인데? 민호 씨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빠 국민연금이랑 재산 다 합치면 부부 합산으로 매달 20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매달 5만 원 넘게 더 내시는 거예요. 연간으로 치면 240만 원이에요. 순자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금에서 생활비 쓰고 병원비 쓰고 경조사비 쓰면 빠듯한데 건보료까지 연간 2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자 씨가 이웃 박 여사한테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어요. 박 여사가 이러시는 거예요. 순자야, 나는 작년에 예금 이자가 좀 줄어서 다시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갔어. 너도 소득만 좀 줄이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순자 씨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예금 이자만 줄이면 되겠네 하시면서 정기예금을 깨서 보통예금으로 옮기려고 하셨습니다. 민호 씨가 이걸 알고 다급하게 말렸어요. 엄마, 잠깐만요. 아빠 국민연금이 연간 2,160만 원이잖아요. 국민연금만으로 이미 기준 2천만 원을 넘기는데 이자 소득을 줄인다고 피부양자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자만 손해보시는 거예요. 순자 씨가 허탈하게 물으셨어요. 그럼 진짜 방법이 없는 거야?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8월 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그냥 두시면 매달 20만 원씩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순자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 김씨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나는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거 신청해서 건보료 확 줄었다는 거예요. 순자 씨가 민호한테 전화하셨어요. 민호야, 이 동네 김씨 아저씨가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거 하면 건보료가 줄어든다는데? 우리도 하면 안 돼? 민호 씨가 알아봤어요. 엄마, 그건 퇴직하고 나서 신청하는 건데 아빠가 퇴직하신 게 2020년이잖아요. 최대 3년까지만 되는 건데 이미 기한이 지났어요. 김씨 아저씨는 최근에 퇴직하신 거라 되는 거예요. 순자 씨는 이중으로 허탈하셨어요. 그때 미리 알았으면 3년 동안이라도 건보료를 아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순자 씨처럼 경감을 받고 계시면서도 8월에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쓸데없이 예금을 깨시거나 이미 기한이 지난 제도를 늦게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제대로 확인하시면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을 짚고 바로 실전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감제도는 처음부터 4년짜리 임시조치였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삿짐 비용이 너무 커서 집주인이 처음 4년 동안만 월세를 깎아줄게 하고 약속한 거예요. 4년이 지나면 원래 월세를 다 내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4년째 마지막 달에 와 있는 겁니다. 건보당국 입장에서는 31만 명이 한꺼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민원이 폭주하니까 연착륙을 시킨 거예요. 80%에서 시작해서 매년 20%포인트씩 줄이면서 서서히 정상보험료에 가까워지게 한 겁니다. 올해가 그 마지막 단계이고 8월 이후부터는 경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경감은 소득 기준으로 탈락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계산 기준으로 탈락하신 분,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을 초과해서 탈락하셨거나 연소득 1,000만 원 넘으면서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해서 탈락하신 분은 처음부터 경감 혜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2026년 건보료율이 7.19%로 올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작년 7.09%에서 0.1%포인트가 인상됐어요.
경감 종료와 보험료율 인상이 겹치면서 8월 이후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8월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5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더 건강보험 앱을 여시면 돼요. 앱을 여신 뒤에 보험료 조회를 누르시면 현재 내 건보료가 나오고 경감 적용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피부양자 탈락 경감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걸 확인 안 하시면 8월에 갑자기 건보료가 확 오른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십니다. 미리 아셔야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경감이 끝난 뒤 예상 건보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하는 법은 간단해요. 지금 매시는 건보료 금액을 0.8로 나누시면 됩니다. 올해 감면율이 20%니까 현재 금액이 감면 후 80%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12만 원을 내고 계시다면 12만 원 나누기 0.8은 15만 원이에요. 8월부터는 매달 15만 원을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3만 원 차이, 부부 합산이면 매달 6만 원, 연간으로 72만 원이 더 나가요. 재산이 많으신 분은 그 차이가 더 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주변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피부양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탈락했다고 영원히 못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줄어서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었거나 금융소득이 줄었거나 임대소득이 없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확인 방법은 2가지예요. 더 건강보험 앱에서 피부양자 자격진단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피부양자 재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는 답을 들으시면 건보료를 아예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연간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매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줄어들고 있더라도 심사 결과가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수 있어요. 그 사이 기간에도 건보료는 내셔야 하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직장을 다니실 때는 건보료를 회사가 절반 내줬잖아요. 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까지 합산돼서 건보료가 확 올라가요. 이미 계속가입은 퇴직하신 뒤에도 최대 36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직장 다니실 때 내시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실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승자 씨 남편 영호 씨는 2020년에 퇴직하셔서 이미 기한이 지났지만 최근 1, 2, 3년 사이에 퇴직하신 분들은 아직 해당되실 수 있어요.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셔야 하고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에 납부기한으로부터 2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시면 절대 신청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고지서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본인이 임의계속가입을 하시면 직장 다니실 때 함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가족분들의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배우자분이 피부양자로 다시 올라가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번째, 소득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국민연금은 당장 줄이기 어렵지만 금융소득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기예금 만기를 분산시켜서 이자 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시거나 배당 소득이 있으시면 배당 시기를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순자 씨 사례처럼 국민연금만으로 이미 2천만 원을 넘기시는 분은 금융소득을 아무리 줄여도 피부양자로 돌아가실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3번째와 4번째 방법에 집중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소득 조정은 국민연금이 기준 아래에 있으면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때문에 기준을 살짝 넘기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577-1000번 전화해서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기. 둘째, 현재 건보료를 0.8로 나눠서 8월 이후 예상 금액 파악하기. 셋째, 피부양자 재등록 가능한지 앱이나 전화로 확인하기. 넷째, 최근 퇴직하신 분은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다섯째, 금융소득 분산으로 합산소득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기.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깎아주고 있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올해 8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건보료가 올라가요. 하지만 미리 전화 한 통 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1577-1000번. 이 번호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전화하시는 게 8월 이후 매달 수십만 원을 아끼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